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기자비 주식 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 챔피언 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 소리 들으실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명 멘토와 함께 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매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김도호와 함께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기스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구개굴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당연한 것 같아요. 미국이 0.75% 정도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11월에도 0.75%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자산 긴축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역전,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현상도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역시 증시에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는 또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난 저점 자리죠.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저점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깬다라는 것은요, 추가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요, 이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니까 다음 주는 쭉쭉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저점을 깼다라는 것의 의미는 추가 하락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밀리면 증시가 밀리게 되고 그리고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도 지금 저점을 무너뜨렸다라는 걸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 말은 SK하이닉스와 저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증시도 따라가는 것이 거의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증시가 지금은 밀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상 가능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고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는 방법, 있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대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역시나 추가 매수의 자리를 기다려보면서 조금 이렇게 관망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이번 하락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질질 끌어왔던 하락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증시가 3%, 5%, 6% 이렇게 좀 기상천외하게 빠질 것이다. 정말 큰 급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하락의 가능성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어디까지인지 저도 그거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지기 시작하는 부분을 어디까지인지 패닉이 어디까지 올지 그거는 예상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일단 최소 2,000은 무너뜨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안 무너뜨린다고 할지언정 일단 2,000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저 언저리 또는 그 전이든 그 이후든 저 정도를 기준 잡고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여러가지 상황, 우리나라 금리, 미국 금리, 환율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증시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오늘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마감이 된다면은 추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으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절대 털리지 말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추가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절대 현혹당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함부로 매수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뭐 올라오고 있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훨씬 많을 거고 아마 계좌 상태가 조금 말이 아니다, 꼴이 말이 아니다 라고 할 만한 정도일 텐데 어차피 지나가요. 지금 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 거면 그 손실 중이라는 단어, 손실 중이라는 그 내용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손실 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안 팔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시작한 하락,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락에 대한 대비를 못 하셨다면은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하락은 아마도 마지막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하락이 끝나면은 반등장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0월까지가 조금 힘들고 11월, 12월 뭐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조금 좋은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탈출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조금은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급등하는 종목이 없을까? 급등하는 종목 당연히 있겠죠. 10% 이상 올라오는 게 있고 상한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상한가에는 NCN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경우는 조금 품절주라든지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많이 뛰어오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철강, 뭐 스틸 이런 철강주들이 이제 공급 차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 여전히 좀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두산업도 어제 급등했고 그 외의 것들도 좀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거나 또는 회사가 좀 많이 힘들어져 있는 관리 종목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NCN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게 된다면요. 일단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가 있는가? 뉴스가 없네요. 그 말은 역시 기술적 반등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한번 튀어 올라오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많이 빠진 종목은 과대 낙폭주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싸니까 한번 딱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시세로 이렇게 막 이어지는 경우들보다는 조금 올라오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기업들에 물려 계시는 분들에게는 탈출 기회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력은 없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4년 적자 위험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 부품 테마다라고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4년 적자가 된다라는 것은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폐 위험까지도 생길 수 있는 좋지 않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긴 했었으나 뭐 철강 관련주 포스코 생산 차질 때문에 이제는 다른 철강 관련주에 또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내용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게 조금 웃긴 상황이다. 그래서 상한가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잠기질 못하고 저그들이 생각해도 올라가 놓고도 웃기다 이거예요. 지금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하면서 약간 눈치 보면서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제이준케어 코스메틱과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점 역시 여전히 화장품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아모레퍼시픽이 계속 빠지는데 화장품 좋은 거 맞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뭐 주가 빠지는 게 좋은 거랑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안 좋아도 급등이 나오고 좋아도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사서 들고 가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물렸다고 징징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어찌됐던 지금 이 자리에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요. 이 자리에 또는 이 자리에 매수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네모칸 안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쪽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자리 안에서의 움직임에 그렇게 예민하게 우리가 뭐 일일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전히 사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이 맞는 거고 그렇다면 떨어질 때마다 살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시장이 어차피 빠지면 종목은 다 빠지는 거고 아모레퍼시픽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빠지고 SK하이닉스 빠지고 다 빠지는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뭐 아모레퍼시픽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이 코스피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저점을 깨면 추가 하락 나오는 건 뻔하다. 그러면 그건 업종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락을 노려서 매수에 임할 종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것에 저는 거의 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 종가상 저점을 깨면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다음 주는 추가 하락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관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시장 많이 어렵죠. 뭐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버티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예상은 했었고 제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힘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버텨내야 된다는 것은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잘 버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뭐 손절을 해야 됩니까? 또는 뭐 더 사야 됩니까? 지금 되게 웃긴 질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가만히 있다가 제일 좋은 기회 때 딱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인드와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